예, 오늘은 2021년 12월 12일 음력으로 11월 9일입니다. 며칠 만에 몇 자 적어서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어느덧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 작년 한 해를 가득 채우고 올해 12월 10일이니까 올해도 이제 가득 채우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코로나19와 관계되는 국가 기능에 대한 크나큰 국민들의 고초와 나라의 고초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 국가의 그 본능이 살아남아서 부족 국가로서의 인간인 자기의 종족과 자기의 유전자와 자기의 터전과 자기의 생활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뿌리에서 국가가 탄생하고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세워지게 된 동기인 것이죠. 그나마 우리는 오랜 유구한 태고사에 뿌리를 두고 한국사의 길을 걸어왔던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덕택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들이 또 특히 저는 그나마 이렇게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책을 볼 수 있었던 여유로움이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나마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의 주 관심사인 건강과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골장의학과 그 골장의학에 따르는 몸통 인문학 그리고 몸뚱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몇 자 적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국제대체학 총연맹의 그 45강 가 46강에 걸쳐서 특강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건강의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의학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의학의 개념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1998년 20세기가 끝나고 있는 시점에 바로 영성의 가미가 이 의학의 개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성적으로 건강한 이 네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학은 바로 크게 서양의학과 그 다음에 동양의학인 한의학, 동양의학에서는 한의학과 그 다음에 인도의 장의학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뭐냐면은 동의의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의학, 그리고 대체의학. 대체의학은 민간의학과는 좀 다른데요. 대체의학은 바로 서구, 특히 미국과 캐나다 이런 데서 발달된 의학으로서 영양학의 학문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간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스포츠 사이언스인데요. 스포츠 과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스포츠 과학, 스포츠 의학과 더불어서 이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의학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 의학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어, 핵심이 인간을 구조와 기능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몸뚱아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내고 원서적으로 뭐냐면 해부학적으로 발견해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 의학의 범주에서 그 노력과 그 학술적 결과는 엄청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의학은 가장 큰 특질이 바로 지금 현재 치료 방법으로서는 주사요법과 약물요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양의학이 가장 특질적으로 잘하는 것은 바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기타 몸이 어지러졌을 때, 몸이 완전히 찢어졌을 때 이거를 꿰매고 정형적으로 맞추어서 복원시켜가는 기술이 서양의학의 가장 큰 특질이고요. 또 몸속에 어떠한 병리학적으로 몸이 썩었을 때, 즉 암이 생겼을 때 기타 이것을 생리적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복원시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서양의학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정형외과적 수술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몸속에 변형되어 있는 장기가 썩어감으로 해서 그거를 수술하고 해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양의학의 가장 큰 특질이라면, 동양의학은 우리가 한의학, 동의학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심포경이라는 바탕으로 해서 심신의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의학은 바로 인체의 가장 군주지관이 바로 장기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영역이 바로 장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고 이론이 도출되는 것이고요. 반사고 이론은 바로 12경락, 동맥과 인맥을 포함해서 14경락이 그거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끝부분인 우리가 발 관리에 의해서도 바로 반사고 이론이 요구되고 있고요. 우리 또 고리 수지침에서 연구되었던 손바닥에 있어서의 수지침도 바로 반사후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한의학에서 경락과 경혈도 바로 반사후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도 바로 반사후 이론이 있어서 이 얼굴에도 뭐냐면 오장육부와도 관계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한의학의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체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의학은 바로 우리가 서양의학에 한의학에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대체라는 뜻은 바로 인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규합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직적 기능을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영양물질의 원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유기적 화학적 원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서양에서는 화학자, 양리학자, 생리학자, 생물학자, 기타 이러한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우리가 약국에서 팔고 있는 많은 약들이
화학물질로서 제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화학물질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바로 주사인 진통제와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체의학은 바로 한의학의 대신해서 서양의학의 대신해서 대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인체를 대신해서 형성되고 있는 영양하의 한 분류로서 유기적 화학적 원소의 조합을 어떻게 뭐냐면 인체에 부여할 것이고 대체할 것인가, 여기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포츠 의학은 바로 인간은 보다 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확률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과학의학이 발달되고 있어서, 특히 스포츠 의학은 우리 올림픽이라든지 운동과학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21세기형 의학이다. 그래서 스포츠 의학이 바로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고로 의학은 크게 서양의학과 그 다음에 동양의학과 대체의학과 스포츠의학으로 나눠진다. 이 모두는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구조와 기능을 우리 몸에 적용시켜 볼 때 뼈와 장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의 개념을 보다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을 정리 종합해서 만들었던 용어가 바로 골장의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동무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약 130년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골장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스포츠의학을 통습해서 통합해서 정리한 새로운 논리와 체계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의학의 학문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체질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진단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신 심리 상담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에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골장의학 총연명 45강 특집 1로서 의학의 뭐냐면 분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강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몸뚱아리를 어떻게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